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4일인데 4월의 마늘밭 관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월은 마늘이 폭풍 성장하는 그런 달이고, 이 4월의 마늘밭을 어떻게 잘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확량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수분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분소 호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마늘 고랑 중간에 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제 물 관리를 하느냐 하면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하여 잘 보셨죠? 이 비닐, 그러니까 여기 비닐이 있는 이 밑에 손을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흙을 꺼내서 뭉쳐 보십시오. 제 밭에 지금 여기 흙이 꽉 뭉쳤는데 안 뭉쳐지죠. 여기는 사질 토양, 이러면 지금 수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퍼주는데 어느 정도 퍼주시면 되느냐 하면, 만일에 요런 분소 호스나 스프링쿨러 같은 것이 있어서 해주신다면, 밑에 손을 넣어서 축축할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서 흙이 완전히 뭉쳐질 정도, 센티미터로 따진다면 3cm나 4cm 아래까지 물이 들어가도록,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고랑에 발이 좀 빠지는 그런 정도로 물을 주시면 한 15일 정도 물을 안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비가 또 한번 온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뭐 그 뒤로 기점으로 해서 또 15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주 가셔서 이 멀칭 비닐 밑에, 아까 보여드린 이 멀칭 비닐 밑에 손을 쑥 집어 넣으셔서 이게 파낸 자리가 있죠. 이것처럼 손을 집어 넣어서 파보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텃밭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물을 안 주시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마늘이 비들비들 말라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확량에 엄청 큰 차이가 나고, 그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뭐 2배 차이 난다, 그런 이야기, 그거는 좀 과장된 것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물은병 오고 저장도 안 되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물 주면서 3차로 황산가리, 여기에 바닥에 떨어진 게 보이시나요? 하얀 가루 보이죠? 저희 농협에서 사왔는데 황산가리입니다. 이 황산가리를 마지막으로 3차 추비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황산가리를 해주는 이유는 왜냐 하면, 황산가리가 굉장히 이제 이 알을 굵게 하고 또 식물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장성도 좋고 향기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추비는 꼭 황산가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추천합니다. 4월에 마늘밭에 꼭 필요한 방제가 있는데 잎마름병입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 이 위에 잎이 조금씩 말랐죠. 이거는 지금 잎마름병은 아니고요, 잎마름입니다. 잎마름병과 잎마름의 차이는, 이 끝마름은 이렇게 보시면 반점 없이 끝에서부터 전체가 이렇게 다 말라 있는 거, 이런 것은 이 끝마름입니다. 이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이고 큰 문제가 없고, 저희 밭이 메마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흙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끝마름이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사질 토양 모래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보면 이 잎 끝에, 저희 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잎 끝에 점이 찍히고 반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끝마름병입니다. 그것은 이제 잎마름병에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되고요. 홍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잎마름병 약과 함께 녹병이 적용되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을 꼭 쳐줘야 됩니다.
녹병은 이제 곰팡이병이가 곰팡이 포자가 4월 초에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5배지만 생길 수 있는 게 곰팡이병이기 때문에 그런 녹병 방제를 열흘에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고 사질 토양 같은 경우에는 녹병이 더 잘 옵니다. 그래서 녹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욕심을 내셔서 물을 많이 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음병이 옵니다. 그래서 물음병 약 꼭 이렇게 처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는 밭들도 물음병 약을 한번 주시는 게 좋은데, 물음병은 옥솔린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재, 옥솔린산이라고 하면 농약방에 가면 다 압니다. 옥솔린산하고 그 다음에 물음병이 발생하면 마이신, 그 물음병에 쓰는 마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방해 주면 물음병이 일부 좀 잡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실 물음병이 심하게 오면 그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거의 안 됩니다. 물음병이 와서 시들거리면요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옆 포기에 물음병은 점령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물음병 약, 또 녹병, 입마름병 약 이렇게 섞어서 처리해 주시면 좋고요. 녹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쓰는 방법은 그 유한락스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라는 것이 있는데 과일 씻어 먹을 때 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곰팡이 같은 이런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병, 물음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녹병에도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하고 다르게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녹병, 입마름병에 약에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유한락스 레귤러입니다. 한 말에 50cc 정도 넣어서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만일에 녹병이 오면 유한락스 레귤러 한 말에 100cc 넣어서 쳐봐도 큰 문제는 없고, 그것도 좋은 효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물 좀 넉넉히 이렇게 잘 토양에 맞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비 황산가리 비분 관리 해주시고, 또 입마름병, 녹병, 물음병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제 뭐 4월 달에 농사는 무난하게 잘 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 잘 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기쁨 가득한 나날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홍산 주화농장이었습니다.